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미술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이번 주에 있는 미술 수업 과제인데요. 미술 선생님의 요청으로 이번 주 1, 2교시는 저희 반 미술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1, 2교시 미술이어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온라인 수업 때 했던 미술 과제들을 확인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출 방법은 미술 시간에 안내한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5월 27일 그리고 6월 17일 작품을 제외한 나 소개책 만들기, 레터링 아트, 따뜻 시원 손 그리기, 색 당근 꾸미기, 세계 기능과 옷 꾸미기, 마스크 꼭꼭 8번, 10번, 11번, 12번을 들고 오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아마 1학기 미술 수업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미술 작품들 가져오시면 됩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자, 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수업 열심히 들으셔서 다들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 목록은 그 미술 선생님이 따로 공지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클래스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미술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셨던 분들도 보시고 꼭 해서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독서 활동인데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원래 지난주부터 선생님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 여러분들이 쓰기 그런 과제가 있대요.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1일학습지 과제는 아마 토끼전 쓰기로 갈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거 하기 전에 독서 활동으로 들어가서 토끼전 도전 읽기 프로젝트 안내 17, 18, 19, 20, 21일, 22까지 이번 주까지 듣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다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 듣지 마시고 17부터 22편까지는 우선적으로 듣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23개 강의가 계속 이제 매주마다 올라와 가지고 최소 지금 여러분들이 최소 14강까지는 들으셔야 되는데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진도율이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17부터 22까지 우선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주에 미술 과제 챙겨오기 그리고 독서 노트 하기 독서 고전 읽기 프로젝트 동영상 읽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미술 선생님, 그 실과설 정희애 선생님께서 여러분 등교하시면 안내를 해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래스팅에 이제 매일매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명 써주는데 사실 그 클래스팅이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댓글을 달았다가 안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마저도 자, 그냥 읽고 넘기는 경우가 있고 저기 보시면 저희 반은 12명인데 22명인데 12개밖에 안 달렸죠? 자, 그 나머지 10명은 뭐 하는 걸까요? 보고 안 달았거나 안 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한 걸 여러분들이 만약 안 봤으면 전달 사항 전달이 안 됐을 거고 그리고 댓글 과제를 제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는 이유는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했던 거 이어서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친구들이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서술형 문제나 면접을 할 때 질문이 아마 들어올 거예요. 선생님 처음에 교대 갔을 때도 가장 들었던 질문이 가장 뭐였냐면 통일되면 뭐 하고 싶냐였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초등학교 교사로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가르치고 싶다는 좀 아닌 것 같고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저희 아버지가 냉면을 좋아하셔서 평양에 가서 아버님과 함께 냉면을 먹고 싶습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그때 윤리과 교수님께서 저 친구는 윤리가
초심이 깊구나 하고 높은 점수를 줬다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할 때도 조금 생각을 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름은 제가 살짝 가리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친구들 이름까지 공유하면 내용을 선생님이 이거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지식을 쌓고 머리에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면 지식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기억하기 어려워서, 자, 매일 해야 되는 기억하기 어려워서 좋은 의견 같아요. 조금 더 길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직장을 가기 위해서, 이건 이제 단기적인 목표지만 매일매일 학습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나의 미래를 위해, 직장,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 미래를 위해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괜찮네요.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일 하면 효과가 더 좋아서. 어떤 효과인지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겠고요. 미래를 위해, 매일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기 때문.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써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와,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게 효과가 좋고, 사람은 기억력이 까먹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제가 그 면담 때도 얘기를 했지만, 매일매일 공부를 하려면 매일매일 자기가 약속한 것부터 조금씩 지켜나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라고 할 때도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14개 다는 경우도 있고, 15개 달리는 경우도 있고, 12개 달리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생각해 볼 시간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이 하루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매일 올리는 그런 것부터 버릇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쓴 것처럼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한 거를 까먹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자동차가 매일 꾸준히 달려야 엔진이 고장이 잘 안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조금씩 해야지, 공부하다가 안 했다가, 공부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공부하는 게 몸에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진짜 공부하기 싫고 오늘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럴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하기 좀 쉬운 공부 위주로, 예를 들면 그 책 읽고 정리하는 거나, 아니면은 독서 밀린 걸 하거나, 아니면은 인강 중에서도 그렇게 집중을 안 해도 되는 과목이, 내가 조금 더 어려워서 집중하는 과목,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은 여러분들이 제가 약속했던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몸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뭐 사고가 나서 여러분들이 수술이 있거나 사고가 나서 쓰러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이제 관계에도 이제 매일매일 공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 부모님과 싸울 일이 사실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간섭을 하시고 괴롭히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매일 공부하는 것과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공부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공부가 어떤 것인지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나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께서 안 믿어준다,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첫 번째는 잘 생각해 보세요. 체크리스트입니다. 내가 공부하다가 딴짓하다가 걸린 적이 있다, 아니면은 2번,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 이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앞으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옛날에 몇 번 공부하다가 스마트폰에서 딴짓하다가 엄마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날 공부할 때 안 믿어. 어쩔 수 없습니다. 딴짓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렸으면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2번째로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 공부했니? 네. 인강은 왜 안 들었어요? 예? 잃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문제 푼 거 갖고 와봐. 못 갖고 와요. 아, 너 뭐 했어? 그냥 생각했어요. 증명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일일 학습지랑 그리고 공부를 뭘 했는지 부모님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감시 받기 싫어요. 매일매일 할 수도 있는데 부모니까 매일매일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자기가 귀찮고 관리받기 싫은 이유는 내 공부가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서가 아니라 안 해서 하기 귀찮으니까, 내가 오늘은 안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매일 관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초등학생이고 공부 습관이 제대로 안 잡혔기 때문에 고등학교 되면 엄마들이 챙기지도 못해요. 지금은 습관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 검사 해주시면 땡큐,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부모님 검사가 없다면 자기가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만들기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지만 여러분의 아직 공부 실력은 믿지 않아요. 왜냐?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이죠. 선생님 저 하루에 3, 4시간 했는데요. 전 하루에 15시간도 공부해봤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 가장 효과적인 건 누가 검사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임용고시 시험 볼 때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한테 매일 오늘 뭐 했고 저 뭐 했고 매일 검사를 받으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사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사회, 국어 하나도 공부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모님께 검사를 받는 시기이고 학원 선생님한테 나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 여러분들이 말을 계속하면 나중 가면 검사 안 해요. 그래서 공부하다 딴짓하다 걸린 적이 있다. 요거의 해결책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의 해결책, 역으로 부모님께 핸드폰 반납하고 공부해보세요. 이렇게 한 달만 하면, 한 달만 꾸준히 하면 엄마가 믿어줄 겁니다. 한 달도 안 해놓고 내가 그때 걸려서 미안하다고 했으면, 잘못했다고 했으면 한 달 정도는 책임질 수 있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증명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매일 공부한 내용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이게 싫으면 내가 하기 싫은 부분은 안 하려고 검사를 받지 않는 것임, 이것입니다. 자, 선생님 저는 엄마 아빠 간섭 없이 잘할 수 있는데 그거는 중학교 3학년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때 가서 부모님께 그때 감시를 받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시험 봐서 평균 딱 설정한, 예를 들어 98, 90, 100, 평균 95 이상 맞았다.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공부해도 돼요. 근데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아직 증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매일매일 부모님께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듣기 힘든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다 여러분들 위한 거니까 꼭 부모님과 한번 요 2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에 뵐게요. 미술과제 토끼전 잘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안녕.